최근에 크루즈선 타보셨나요? 크루즈선은 계속해서 선박을 변형시켜서 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가장 멋진 시설들을 갖춥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선박을 절반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인 심포니 오브 더 시즈는 브루클린 다리 무게의 15배나 됩니다. 길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만큼이나 길어요. 엄청난 크기라는 게 짐작이 가시죠? 다른 많은 현대 크루즈선들과 마찬가지로 심포니 오브 더 시즈는 탑승객들에게 많은 오락거리를 제공합니다. 야광 레이저 태그 게임에서부터 10층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까지 다양하죠. 쇼핑몰, 콘서트, 공연, 등반벽, 수영장, 수많은 식당들. 간단히 말해서 크루즈선은 물 위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속 덩어리가 물에 뜰 수 있을까요? 비행기, 기차, 기타 다른 공학적 위협과 마찬가지로 크루즈 선박은 초대형 복합 구조물입니다. 마치 거대한 튜브와 같죠? 대부분의 건물과는 달리 선박의 벽은 배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이 거대한 튜브에 구멍을 뚫는 것은 전체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처럼요. 당연히 크루즈 선박은 육지에서 건조한 후 물가로 옮깁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거꾸로 건조된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태양을 마주하기보다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강판을 용접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모든 개별 블록이 완료되면 뒤집은 후에 연결합니다. 선실과 그 외 실내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후에 마치 거대한 레고 조각처럼 배 안에 장착되죠. 또한 크루즈 선박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에는 목재 부품을 찾아볼 수 없는데 나무는 금속이나 타일과는 달리 빠르고 쉽게 불에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디자이너들은 배를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물에 떠야 하니까요. 그렇죠? 배에는 가장 현대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가 사용되어 선박이 높을수록 전체 구조 균형이 맞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재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모든 수영장이 선박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크루즈선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다면 배를 반으로 자르는 것이 이 과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크루즈 요금이 50% 할인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작업자들이 배의 선체를 절단하는 불꽃이 튀는 것을 보면 드디어 선박이 길고 보람있는 생애를 마쳤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제 선박의 부품들이 분해되어 재활용되는 거겠죠? 그게 전부일까요? 이론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은 절반으로 잘려서 두 동강이 납니다. 이제 두 개의 레고 조각을 떼어내고 그 사이에 한 블록을 더 끼워 넣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선박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랍니다. 중간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스트레칭이라고 불리는데 리무진 차량을 만들 때도 적용되는 이 작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면 선박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보통 스트레칭 작업 후에 선박에는 현대적인 시설이 추가됩니다. 새 선실, 스위트, 새 수영장, 체육관, 요가 스튜디오 같은 거요. 선박의 시설을 더 늘리면 크루즈 여행의 비용도 더 올라가죠. 새로운 고급 시설 설치 비용을 뽑아야 하니까요. 스트레칭은 이미 수명이 긴 선박에 약 20년의 수명을 더 추가합니다. 신규 크루즈선을 건조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몇 달이면 현대화된 선박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요. 선박의 내부가 드러난 상태에서 노후화된 장비는 에너지 효율과 연비가 뛰어난 새 것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엔진의 기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리할 일도 줄고 유지보수도 수월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더 젊어지고 날렵해진 선박이 조선소를 떠날 때 잘렸던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모든 부분이 다시 조립되니까요. 스트레칭만이 요즘 크루즈 선박을 개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크루즈 선박은 점점 더 멋지게 변하고 있는데 모두 현대 기술 덕분이죠.
만약 대형 해양 크루즈선을 타본 적이 있다면 15층짜리 배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첫날에는요. 대화형 지도가 장착된 선박이 아니라면 말이죠. 원하는 위치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그 위치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일부 최첨단 크루즈선의 경우 로봇이 승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길을 잃은 승객들을 돕기도 하죠. 첨단 선박에 탑승하면 지갑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날 받은 손목 밴드가 신용카드 기능을 하거든요. 더 좋은 것은 직원이 손목 밴드를 등록하자마자 즉시 여러분의 이름과 사용 언어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신분증과 룸키를 항상 가지고 있는 일은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수영장에 갈 때는 말이죠. 하지만 현대 크루즈선에서는 더 이상 그런 소지품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손목 밴드만 있으면 돼요. 손목 밴드는 특별한 앱과 함께 작동하여 음식과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선실문을 열 수 있습니다. 총 100개 이상의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대형 크루즈 선박에는 스마트폰 앱이 많이 있어 어디서든 저녁 식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객일 경우죠. 앱을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재미있어 보이지 않으면 선내에 태블릿 스테이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 예약에 대화형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최첨단 기술 크루즈 선박에는 이런 화면들이 수백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번 클릭하고 손목 밴드를 한번 스치기만 하면 식당, 극장, 스파, 기타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스케줄에 표시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미래의 크루즈 선박이 어떤 모습일지 볼 준비가 됐나요? 선실은 내부에서도 외부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실 벽에서 바다의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책 갑판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선실 천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테니까요. 또한 선실에는 일출 경보가 장치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서부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늘 모습까지요. 식사 또한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특수 최첨단 헤드셋은 평범한 식사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체험으로 바꿔줄 겁니다. 새롭고 흥미진진한 환경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면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억에 남는 식사가 될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선장 숙소와 같은 출입금지 지역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앱을 사용해서 가상의 해안 관광도 할 수 있어요. 머지않은 미래의 크루즈선은 환경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크루즈 선박이 공기윤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즉, 선체가 수십억 개의 작은 기포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의 속도를 늦추는 힘인 항력과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러한 혁신 덕분에 크루즈 선박은 연료가 덜 필요하게 되고 연료를 적게 사용하니까 오염도 줄어들게 되겠죠. 크루즈선은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공원과 경기장을 갖춘 떠다니는 도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비행기 활주로를 여러 개 갖춘 선박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닌가요? 그건 좀 이상하겠네요. 새 크루즈선은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체의 더 많은 부분이 물속에 잠기고 거대한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승객들은 해양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부 갑판은 수상 스키 또는 카약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위한 특수 플랫폼을 갖출 수도 있어요. 미래 크루즈선에서는 인간 바리스타를 볼 수 없을 거예요. 로봇이 완전히 대체할 겁니다. 음식도 로봇 요리사들이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크루즈 선박은 드론 공항뿐 아니라 승객 발코니에 드론용 갑판도 설치될 거예요. 대형 드론이 선박에 물자를 전달하고 소형 드론은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을 가져오고 음식과 꽃을 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주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선실에는 수면 최적화 장치가 장착되고 다양한 기능을 조정해서 최고의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술은 산소와 진동 수위, 소리, 냄새, 빛을 조절하고 실내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신기한 기술이 등장할까요? 그게 뭐건 간에
아마 바로 여기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